요즘 프랜차이즈 피자 자주 시켜 드세요? 피자 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치킨에도 밀리고 햄버거에도 밀리죠. 업계의 위기감은 실적에서도 보입니다. 도미노를 운영하는 청우 DPK나 파파존스도 영업이익이 예전 같지 않은 데다가 피자헛이나 피자알볼로 미스터 피자는 적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대신 이 공백을 냉동 피자 시장이 메꿨죠. 냉동식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건 만두인데요.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게 바로 냉동 피자입니다. 2015년까지 50억 원대에 불과했던 시장이 지금은 1,600억 원대로 커졌죠. 예전에 냉동 피자 드셔보신 분들은 지금이 얼마나 수준 높아졌는지를 아실 겁니다. 골판지 씹는 맛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아직도 갈 길이 남긴 했지만은 이제는 제법 피자 가게에서 먹는 그 맛이 나죠. 가격도 저렴하니까 가성비도 챙길 수 있고요. 오늘은 이 냉동 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국내에도 냉동 피자 빅3가 있죠. 오뚜기 피자와 CJ의 고메 피자, 그리고 풀무원의 노웨지 피자까지. 이 기업들은 어떻게 국내 피자 시장을 확장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한국 냉동 피자 빅3입니다. 냉동 피자가 등장한 건 1950년대 초반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모양은 아니었죠. 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당시 미국에선 피자를 굽기 직전까지만 만들어 팔기도 했었습니다. 테이크아웃용으로 판 건데 식으면 맛이 없으니까 집에 가져가서 오븐에 구워 먹으라는 거였죠. 근데 이 굽지 않은 피자를 냉동고에다 얼려서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러면 좀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게 사실상 최초의 냉동 피자입니다. 먹는 데는 무리가 없긴 했지만은요, 문제는 맛이 없다는 겁니다. 얼렸다 녹는 과정에서 도우는 젖은 골판지 같은 식감을 냈고 고기 토핑의 육즙도 전부 다 빠져나갔죠. 이 애매한 냉동 피자를 괜찮은 수준까지 끌어올린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남편과 피자 가게를 운영하던 로지 토티너라는 사람이죠. 사실 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네소타에서 피자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피자는 주로 뉴욕이나 보스턴, 시카고에서 먹었거든요. 로즈가 피자 가게를 차리기 위해 돈을 빌리러 은행에 가는데요. 이때 은행 직원이 피자가 뭐냐고 되물을 정도였다고 해요. 답답했던 로즈가 직접 피자를 구워서 직원 앞까지 대령했다고 하고요. 이게 피자다,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가게를 낼 거니까 돈 좀 빌려달라. 다행히 대출은 나왔고 지역에서 나름 유명한 레스토랑이 됩니다. 근데 피자집 운영하는 게 생각보다 힘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반죽하고 밀고 토핑 얹고 굽고 자르고 이게 꽤 힘들거든요. 이때 로즈가 냉동 피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로즈가 딱 보니까 기존의 냉동 피자들이 너무나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만들어도 이거보단 잘 만들겠다 싶었던 겁니다. 이때 남편이 냉동식품 박람회에서 급속 냉동 피자 도우를 보고 오죠. 그리고 이걸 이용해 냉동 피자를 같이 만들어보자고 합니다. 턴테이블을 개조해 토마토 소스를 균일하게 바르는 장치를 개발하고 페퍼로니와 치즈를 뿌려서 급속 냉동시킨, 당시 기준으로는 높은 수준의 냉동 피자를 만들게 됐죠. 이게 74년에 무려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찍으면서 인기를 얻었고요. 여기서 냉동 피자의 가능성을 본 기업들이 비슷한 피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미네소타에 있는 슈완스가 대표적인데요. 여긴 2019년에 CJ가 인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었고 지금은 연매출 3조를 찍으면서 CJ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아무튼 슈완스는 원래 아이스크림을 유통하던 냉동 운송업체였습니다. 그런데 냉동 피자 시장이 점점 커지니까 토니스라는 피자 브랜드를 인수해서 냉동 피자를 고객 집까지 배달해줬죠. 아이스크림용 냉동차가 이미 있으니까 배달한 동안 녹지도 않을 거고요. 슈완스는 이걸로 미국 급식 시장을 뚫게 되는데요. 이게 완전 대박이 납니다. 미국 급식에서 피자 하면 거의 다 슈완스의 피자를 떠올렸죠. 그 맛을 아직도 추억하는 미국 사람들도 많고요. 하지만 이 냉동 피자 시장을 뒤집어 놓은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디조르노. 지금은 네슬레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1995년에 라이징 크러스트 피자라는 걸 출시하면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냉동 피자는 신 피자가 대부분입니다. 도우가 얇기 때문에 해동하는 과정에서 맛이 크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디조르노도 신 피자인데요. 이 피자가 잘 팔렸던 결정적인 이유는 신 피자가 신 피자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익히는 동안 크러스트 부분이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거든요. 남다른 비주얼로 소비자를 끌어모았죠. 여기다 광고 카피도 크게 한몫했죠. 배달이 아닙니다. 디조르노입니다. 임팩트 있는 문구로 단숨에 미국 냉동 피자 시장 1위 브랜드로 등극했죠. 이때 경쟁자였던 슈완스의 견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피자가 전국으로 퍼지기 전에 미리 대응책을 세워야 했죠. 이때부터 내부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관련 거래업체에다가 지역 대학생인 척 전화를 해서 피자 상자 수를 파악한다든가, 공장에 전화해서 생산 설비 라인이 몇 개나 되냐면서 캐물어 보기도 했고요. 이걸로 디조르노의 생산 능력을 파악해서 전국 출시 일자를 추론하고 마케팅 차원에서 대응책을 세운 거죠. 물론 결국엔 이게 발각돼서 디조르노를 가지고 있던 크래프트 측이 슈완스를 고소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냉동 피자 시장은 뜨거웠고 라이징 크러스트 피자는 데이트를 쳤단 거죠. 현재 미국 냉동 피자 시장은 무려 100억 달러, 약 13조 5천억 원 수준의 규모거든요.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되죠.
자, 그럼 한국 냉동 피자 시장은 어땠을까요? 뭐 당연히 별 볼 일 없는 수준이긴 했습니다. 90년대에 CJ 같은 식품 기업들이 냉동 피자를 출시하긴 했지만요, 정말 맛이 없었거든요. 식감도 좋지 않고 토핑도 부실했죠. 그렇다고 가격이 저렴했던 것도 아니고요. 미국과 비교하면 20년 정도는 뒤처져 있었죠. 2000년대 들어서도 시장 규모는 귀여운 수준이었습니다. 1년 동안 팔리는 냉동 피자 매출이 20억 원도 안 될 정도였거든요. 2015년에 겨우 50억 원을 찍긴 했지만 이것도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런데 2016년쯤에 한국에도 먹을 만한 냉동 피자가 나타납니다. 한국 브랜드가 만든 건 아니고 독일의 식품회사 닥터 오트커의 리스토란테 피자였죠. 마트에서 오다 가다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유럽 유학생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알려진 브랜드였는데요. 홈플러스에서 리스토란테를 수입해 팔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졌죠. 가격도 5,000원으로 굉장히 저렴했고요. 저도 이때 리스토란테를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꽤나 충격이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요, 냉동치고 퀄리티가 꽤 좋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까지 많이 팔린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냉동 피자에 대한 인식을 바꾼 건 이런 유럽 피자가 아닌 오뚜기였습니다. 2010년대의 오뚜기는요, 라면 말고도 다양한 식품을 팔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던 중이었는데요, 이때 주목했던 게 볶음밥과 피자였어요. 당시 국내 냉동 피자 시장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는데요, 오뚜기는 이 길을 가기로 한 겁니다. 한국에서 냉동 피자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수요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맛이 없어서죠. 오뚜기가 이걸 제대로만 만든다면 나름 승산이 있는 게임인 거예요. 2016년 8월 돌판 오븐에 구워 만든 컨셉의 오뚜기 냉동 피자 4종류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많이 팔려 나갔어요. 당시 SNS에서는 오뚜기 피자 후기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죠. 유럽에서 오는 리스토랑트는 잘 만들었음에도 돌풍을 일으키지 못했는데 오뚜기 피자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뚜기는 한국인들이 어떤 피자를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에게 필승 토핑인 불고기가 들어간 피자를 만들었고, 스테디셀러였던 컴비네이션 피자도 같이 출시했죠. 고르곤졸라 피자와 호두 아몬드 피자 같은 디저트용 피자도 출시했고요. 그래서 출시 10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억 원, 17개월 만에 700억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직전까지만 해도 냉동 피자 전체 매출이 50억 원이 안 됐는데, 이 정도면 오뚜기가 냉동 피자 시장을 완전히 끌어올린 수준인 거죠. 다른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2017년에 CJ에서 고메 피자를 출시합니다. 당시 CJ는 비비그로 냉동식품 시장의 대표격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자도 충분히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슈완스를 2019년에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였죠. CJ의 슈완스 인수는 미국 냉동식품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함도 있었지만요, 국내 냉동 피자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싸워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풀무원도 이 판에 뛰어들죠. 노예집 피자를 출시하면서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거든요. 크러스트 부분 끝까지 토핑을 올려서 다른 냉동 피자들과 차별화한 피자인데요, 풀무원이 출시한 냉동식품 중에서 만두 다음으로 눈에 띄는 성적을 냈던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이땐 에어프라이어가 슬슬 유행 궤도에 올랐던 시점이기 때문에 에어프라이어로 구워 드시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이렇게 오뚜기 피자, 고메 피자, 노예집 피자까지 자리를 잡으면서 국내 냉동 피자 빅3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이 세 브랜드가 냉동 피자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내 냉동 피자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미국과 유럽의 냉동 피자가 구축한 기술을 가져와서 나름대로 우리식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피자 도우를 초벌구이한 다음에 그 위에 소스와 토핑을 올리고 급속 냉동시켜서 피자 맛이 변질되는 걸 최소한으로 했거든요. 물론 이 도우만큼은 아직도 계산할 부분이 많긴 하지만요, 냉동 피자의 퀄리티가 점점 오르면서 프랜차이즈 피자에 대한 소비자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피자 한 판 배달시키면 3, 4만 원은 줘야 하는데 이게 부담으로 다가온 거죠. 냉동 피자가 저렴한 이유는 코스트코 피자가 저렴한 이유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 대신 기계가 주가되어서 만들면서 비용을 줄이는 거죠. 물론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냉동했다가 가열하는 거기 때문에 수분이 많은 야채들은 향이 잘 나지 않거든요. 소비자들도 이 부분이 아쉬웠던 건지 유튜브나 블로그에 가면요, 냉동 피자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토핑을 따로 보강해서 먹는 겁니다. 치즈를 좀 더 올린다든가 피자를 다 익힌 후에 바질이나 루꼴라를 얹어 먹는 식이죠. 냉동 피자는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 중입니다. 물론 작정하고 비교하면 갓 나온 피자가 당연히 맛있겠지만 가성비란 건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재구매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요즘은 수제화 한정판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비교적 덜 가치 있게 비춰질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서는 냉동 피자만큼 합리적인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냉동 피자는 무엇인지, 앞서 언급한 빅3 브랜드 외에도 숨겨진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